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정말 극적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국민들에게 똑바로 교육이나 시키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던 캄보디아 훈 마네 총리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한국의 모든 것을 맞추겠다며 심지어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캄보디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한국의 참교육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지부터 보시죠.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자 캄보디아 경제의 심장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7일 캄보디아 최대 범죄 조직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소유의 프린스은행에서 대규모 뱅크런이 터졌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장 천지를 기소하면서 불안감이 폭발한 겁니다. 푸놈펜의 은행 지점마다 아침부터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몰렸고 일부 지점에서는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 지급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약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미국 법무부에 의해 압류되었고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프린스은행을 넘어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캄보디아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대국인 태국과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된 겁니다. 7월 24일부터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에서 전투기와 다연장 로켓포까지 동원된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F-16 전투기가 한국산 KGB 정밀 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출격했고 양측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태국은 지난 충돌에서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경험했기에 이번에도 한국제 무기에 크게 의존했죠. 캄보디아로서는 한국산 무기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3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하고 양국의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캄보디아 경제는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경제적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캄보디아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대규모 예약 취소가 이어졌고 연간 19만 명에 달하던 한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증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연간 4,300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 원조 재검토에 들어갔죠. 이는 캄보디아가 받는 원조 중 가장 큰 규모이자 가장 빠르게 증가하던 지원이었습니다. 국내 은행들도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프린스그룹 예치금 약 912억 원을 일제히 동결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등이 참여한 이 조치는 캄보디아 금융계에 큰 충격을 줬죠.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태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한 겁니다. 이 통화에서 양국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 퇴치를 위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태국 외교부는 한국과 함께 작전에 참여할 팀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죠.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적대국인 태국이 세계 5위 군사강국 한국과 손을 잡는다면 게다가 태국은 이미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고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태국 매체들은 한국군이 두 방향으로만 이동해도 크메르 측은 전멸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지자 캄보디아 훈 마네 총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10월 16일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죠. 회담 장면을 본 태국 네티즌들은 훈 마네 눈치가 빠르네, 바로 한국 갔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캄보디아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였습니다. 사르소카 캄보디아 내무장관은 지난 2년간 온라인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 1만 5천 명 이상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만 75명의 주범과 수백 명의 공범을 기소했고 3,400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중 2,825명의 외국인이 본국으로 추방됐죠.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은 전국 관서에 대대적인 단속 지시를 내렸고 한국 국민이 발견되는 즉시 한국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사이버 범죄 및 돈 세탁 방지에 관한 새로운 법률 초안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법 집행기관의 조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죠. 한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 관련한 모든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헌법 수준의 법 개정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금융 시스템 투명성 강화 조치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립은행은 상업은행들에게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며 돈 세탁 행위 방지를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특히 금융부동산 기술 분야 대기업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죠. 상세한 재무 보고서 제출과 연간 독립감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이러한 캄보디아의 협력 태도에 감사를 표하며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데이터 분석, 금융 조사 분야에서 기술 지원과 인력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죠. 양국은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양국 경찰 간 상시 연락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 측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인 80명에 대한 지원과 스캐머 소탕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흥미로운 점은 캄보디아가 태국의 개입만은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스캐머 소탕 작전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 한국이 태국과 손잡고 개입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받아들이지만 적대국 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막고 싶었던 거죠. 훈 마네 총리는 회담 후 긴 글을 게시하며 특정 국가가 대신 이 문제를 처리해줄 필요가 없으며 캄보디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발언인지는 명백했죠. 태국 매체들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열광했습니다. 태국 아마린 TV는 한국의 공세가 결실을 맺었다. 캄보디아가 항복하고 민간인의 귀국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아시아 전문가는 한국이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캄보디아를 응징했다며 한국의 진정한 힘을 언급했죠. 태국 매체는 이것은 영화가 아니며 현장에서 실제로 겪은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렇게 빨리 굴복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뱅크런으로 인한 금융 위기가 심각했습니다. 프린스 은행 사태는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했죠. 둘째, 태국과의 무력 충돌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았습니다. 30만 명이 대피하고 국경이 봉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경제적 압박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줬습니다. 관광 수입 감소, ODA 중단 위협, 금융 거래 동결 등이 동시에 진행됐죠. 넷째, 한국과 태국의 협력 가능성이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세계 5위 군사 강국과 적대국이 손을 잡는다면 캄보디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훈센 전 총리의 실종설도 캄보디아 정부의 불안을 보여줍니다. 38년간 캄보디아를 지배했던 실권자 훈센이 미국과 영국의 제재 발표 후 자취를 감췄죠. 그의 조카가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캄보디아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적 압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캄보디아는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인 64명을 송환했고 추가로 10명을 체포했으며 감금되었던 2명을 구출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대변인은 우리도 첨단 범죄의 피해자이지만 이 도전을 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로 바꿀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몇 달간의 위기 직면 후 캄보디아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주요 은행들은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끈질긴 추적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KBS 기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납치 장면 영상이 공개되자 캄보디아 정부는 더 이상 이를 가짜 뉴스라고 부인할 수 없었죠. 태국 매체는 끝까지 취재하는 한국 언론의 힘은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영상을 유포하고 분노하는 한국 시민의 힘도 작용했고요.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그리고 시민의 힘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죠. 훈 마네 캄보디아 총리는 캄보디아는 한국 및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여 초국가적 범죄를 소탕하고 국제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한국에서 교육부터 하라던 그가 지금은 한국의 모든 것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참교육입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 캄보디아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캄보디아는 이제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을 얕잡아 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